멕시코는 스페인 문화와 고대 멕시코 문명이 충돌하고 융합해서 생겨난 산물이다. 고대 인디언 문명의 숨결은 아직도 멕시코 전역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멕시코의 매력이 이런 유적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과 인디언의 피가 섞여 탄생한 메스티조들은 어두운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고 이질적인 이 두 문명을 조화롭게 섞고 융합시켜 문화와 예술 전 분야에서 멕시코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성취해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가는 길은 멀었다. 미국의 LA까지 12시간, 그리고 LA에서 다시 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했다. 수도 멕시코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이 도시에만 약 2천만 명이 살고 있고 지금도 날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 통치의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멕시코의 공용어는 스페인어가 되었다. 멕시코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 내가 맨 처음 찾아간 곳은 시내 중심가 광장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거리였다. 집시풍의 복장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은 유럽의 어느 젊은이들과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다. 독특한 의상을 한 이들에게 다가가 물어보니 오늘 중요한 경연대회에 나가는 고등학교 연합 합창단이라고 한다. 내게는 조금 생소한 악기, 만돌린의 소리를 듣고 싶어 이들에게 노래 한 곡을 부탁했다. 사랑을 시작하는 데는 5분이 필요하다는 말도 그렇지만 있는 데는 2초면 충분하다니. 재밌는 노래말이긴 했지만 뒤돌아서면서 고개가 갸우뚱거려졌다. 거리는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났는데 분위기가 마치 서울의 대학로같이 느껴졌다. 특별히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면 거리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이벤트가 넘쳐나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
다른 한쪽에서 열린 볼리비아 음악회. 중남미의 대표적 악기인 피리 소리들이 울려 퍼지는 멕시코시티는 첫날부터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졌다. (1521년) 스페인의 침략으로 아스텍 제국이 건설한 거대 도시는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멕시코시티라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했다. 300년간의 식민 통치는 멕시코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켰다. 도시 곳곳에 스페인풍의 건물들이 들어섰고 멕시코 인구의 60% 이상을 스페인 사람과 인디언들 사이의 혼혈인 메스티조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순수 원주민은 현재 약 30% 정도지만 그 수도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긴 점심시간 동안 여유있게 음식을 먹는 것이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이지만 점점 바빠지는 도시의 사람들은 거리에서 음식을 즐겨 먹는다. 그래서 거리는 항상 음식 노점상들로 붐비는데 이곳에서 제일 흔하게 보이는 음식은 따꼬. 따꼬는 밀이나 옥수수 전병에 여러 종류의 고기를 넣어서 먹는 음식이다. 물론 맵고 새콤한 소스도 빠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선인장에서 열리는 뚜나라는 열매다. 인디언의 무화과로도 불리는 이 과일은 잼, 시럽, 식초로도 만들 만큼 멕시코인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인다. 우리들 못지않게 매운맛을 좋아하는 멕시코 사람들은 과일에도 칠리 삐끼니라는 붉은 고춧가루를 뿌려서 그 맛을 즐긴다. 시내 중심 거리인 레포르마를 걷다 보면 웅장한 규모의 혁명 기념탑을 만난다. 1910년 독재자의 30년간 철권 통치의 한거에 일어난 멕시코 혁명을 기리기 위한 탑이다. 그런데 원래 이 건물은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자신의 독재를 더욱 다지기 위해 의회 건물로 짓기 시작하다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결국 이 건물은 자신을 쫓아낸 사람들에 의해 독재 종식을 기념하는 혁명 기념탑으로 바뀌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다. 기념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아직도 그 이름만으로도 멕시코 사람들의 가슴을 시리게 하는 황제의 동상이 서 있다. 아스텍 제국 최후의 황제 꽈테목.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을 위해 돌아온 신으로 착각했던 아스텍 제국은 불과 수백 명의 스페인 원정대에 의해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무너져버린다. 최후의 황제 꽈테목이 정복자에 의해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이 비의 뒷부분에 새겨져 있다. 명예롭게 죽여달라는 그의 애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 함께 거대한 아스텍 제국은 몰락했다. 나는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 가장 방문객이 많고 멕시코 국민들 모두가 성스러운 곳으로 여긴다는 과달루페 대성당을 찾았다. 모두 5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이 성당에는 매년 12월 12일이면 수천 명의 예배자들이 몰려든다. 1700년경에 건축되어 수많은 참배객들로 성황을 이뤘던 노란색 돔의 구성당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반이 약한 땅으로 인해 천천히 가라앉으며 기울어가고 있다.
더 이상의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해마다 1mm씩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새로 지어진 성당 건물, 내 눈을 잡아끈 것은 무릎걸음으로 성당을 향하는 사람들이었다. 힘든 걸음이지만 간절한 표정들을 보며 나는 뭔가 숙연하고 엄숙한 것이 느껴졌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깊고 열정적인 신앙을 간직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성당에는 멕시코 민족의 어머니, 멕시코인 자신들과 피부색이 똑같은 갈색 얼굴의 성모 마리아가 있다. 갈색 얼굴의 성모 마리아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오토워크에 올라타야 한다. (1531년) 이 성당이 세워진 언덕에서 처음 발현한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에는 기적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보는 이 성모 마리아는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기적에 의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한순간 망토에 새겨진 것이라고 한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은 계속된다. 성당 한쪽에 전시된 휘어진 십자가. 1921년 한 테러범이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망토 밑에 폭발물을 놓아두고 사라졌다. 하지만 폭발물이 터진 후에도 성모 마리아 밑에 있던 십자가만 이렇게 휘어졌을 뿐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망토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갈색의 성모 마리아가 최초로 발현했다는 떼빼약 언덕에 세워진 또 다른 성당 건물. 이 건물 안에는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발현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벽화가 있다. 이 지역에 살던 인디언 청년 후안 디에고는 수많은 갈등 끝에 고대 종교의식을 버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며칠 후 디에고 앞에는 자신과 피부색이 똑같은 갈색 피부의 마리아가 나타나 자신을 위한 성당을 지으라고 했고, 디에고는 이 사실을 주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믿어주질 않았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가 다시 나타나 디에고의 망토에 장미꽃을 건네준다. 디에고가 장미꽃을 받은 망토를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자 망토에는 갈색 피부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떼빼약 언덕에는 과달루페 성당이 지어지게 된다. 이 언덕 바로 밑에는 멕시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성당 공원이 있다. 강력한 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디언의 후예인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90% 이상이 가톨릭을 믿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들에게 한없는 평화와 위안을 주는 자애로운 어머니, 갈색 피부의 마리아가 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멕시코 국립인류학 박물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고대 멕시코의 위대한 문명과 역사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다. 모두 20개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의 첫 관람은 인디언 조상의 이주 역사부터 시작한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시아에서 베링 해협을 건너온 몽고족. 이후 유목민족이 되어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날 멕시코의 조상들이 탄생하게 된다. 가족 3명이 매장된 한 무덤을 보면 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복잡한 신앙 체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내가 이 박물관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바로 멕시코 최후의 제국인 아스텍의 찬란한 유물들이었다. 1519년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 아스텍 제국은 지금 멕시코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아스텍족은 피에 굶주린 신을 섬기는 무자비한 전사들이었다. 지금의 멕시코시티는 오래전에는 얕은 호수 지역이었다. 아스텍족은 신의 계시에 따라 이 호수의 한 섬에 인구 20만의 거대 도시 테노츠티틀란을 세운다. 아스텍족은 자신들의 신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산 사람의 피와 심장을 양식으로 취해야 한다고 믿었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포로를 확보하고 피에 굶주린 신에게 제물로 바쳐왔다. 인간 사륙을 일삼은 그들은 한 번에 포로 2만 명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는데 이러한 대량 사륙은 적에게 공포를 주고 제국을 강건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소중한 소장품의 하나인 꼬아뜰리꾸의 여신상. 이 여신의 머리가 베어진 그 자리엔 2마리의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온다. 인간의 심장과 손이 꿰어진 해골 목걸이를 차고 있으며 뱀의 치마를 입고 있는데 아스텍인들은 이 여신이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산다고 믿었다. 태양석은 아스텍 세계의 시작을 설명하고 종말을 예고한다. 가운데 칼로 된 혀를 내밀고 있는 마지막 태양신 토나티우는 인간의 피와 심장을 양식으로 요구하고 있다. 아스텍족은 자신들이 5번째 창조된 마지막 태양신을 섬기고 마지막 세상을 살아간다고 믿었다. 멕시코 남부 및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16세기까지 번성한 마야는 복잡한 상형 문자, 정교한 정치 제도를 가질 정도로 고도의 문명을 이룩했다. 다른 문명들과는 달리 인간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열대 밀림의 도시를 세우고 수많은 부족의 집합으로서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던 마야 문명은 천문, 역법뿐만 아니라 미술, 공예 등에 있어서도 놀랄 만큼 과학적이고 정교했다. 마야 전시관의 지하에는 멕시코 남부의 정글에서 발견된 위대한 빨랭께 유적을 재현해 놓았다. 기원전 100년 전부터 정착해 1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이 빨랭께 지역은 10세기 초반 갑작스럽게 몰락해 정글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7세기경 100년 동안을 장수하면서 마야 문명의 꽃을 피운 빠깔왕에 의해
빨렌케 지역은 최고로 번영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빨렌케에서 가장 높고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비문사원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박갈왕의 유골과 유물들은 그대로 이곳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는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유적지의 하나인 테오티후아칸이 있다. 유적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한때 이 유적지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문화와 실생활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는 가게들이 있다. 이 가게에서 맨 처음 소개받은 것은 바로 아스텍 인디언들이 좋아했다는 털없는 개였다. Un perro que formó parte dentro de su dieta alimenticia de los aztecas. Ellos lo comían porque tenían la creencia que era un perro que los acompañaba en su viaje al inframundo cuando ellos morían. Un perro más pequeño era el que representaban ellos en el 10º día. 지금은 멸종 위기에 처해 보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개들은 멕시코의 고대 역사를 그린 벽화와 예술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멕시코는 선인장의 나라다. 멕시코 원주민들의 생활 역시 선인장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선인장 잎을 얇게 뜯어내어 돌로 다듬어주면 결이 곱고 튼튼한 실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꽃이나 채소의 잎을 으깨어 염색을 하면 아름답고 다양한 색상의 실을 만들 수 있다. 이 실들로 원주민들은 그들이 입을 옷과 생활용품들을 만들었다. 실이 달린 바늘도 이 선인장에서 자연스럽게 얻어냈다. 잎의 안쪽 부드러운 부분을 뜯어내면 그것은 곧 인디언들이 쓰는 종이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Descubrieron una la parte interior, una la parte exterior. También debajo de las hojas, las mujeres encontraron su detergente, su jabón para lavar su ropa. Este fue su detergente, el primer jabón que hubo para lavar la ropa. Todo esto, se hace de esta manera. 이 선인장의 중심부를 숟가락으로 긁어 놓으면 몇 시간 뒤 이렇게 꿀물이라 불리는 액이 고이기 시작한다. 이 액을 숙성시켜 놓으면 고대 인디언들이 즐겨 마셨던 술이 되었다. 선인장에서 뽑아낸 실과 천연염료로 만든 천과 직물들은 선명한 색상과 튼튼함으로 아직도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멕시코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도 꾸준히 인기 있는 공예품이다. 기원전에 세워진 거대 도시 테오티후아칸은 인간이 신이 되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다. 훗날 이 유적지를 발견한 아스텍 사람들은 거인이 이 도시를 세웠다고 믿고 신성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몰락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유적지에 들어서면 거대한 태양의 피라미드가 보는 사람들을 압도한다. 태양의 신에게 바쳐진 이 피라미드에는 약 250만 톤의 돌과 흙이 쓰였고 높이는 65m에 달한다.
기원 후 150년경 완공된 이 건물 밑에서는 방과 터널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 거대 도시엔 한때 12만 명이 넘게 살았고 그 넓이만 해도 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했다. 지금 볼 수 있는 도시 구조는 전체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150년 전부터 시작된 발굴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태양의 피라미드 오른쪽 방향에는 높이 50m의 달의 피라미드가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으로 쓰였다면 이곳의 피라미드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신전으로 사용됐다. 달의 피라미드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폭넓은 도로를 아스텍인들은 죽은 자의 거리라고 불렀다. 거리 양옆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무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당시 왕이나 제사장이 살았던 주거 공간으로 밝혀졌다. 이 신전은 멕시코 고대 문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깃털 장식을 한 뱀, 깨뜨살꼬아뜰과 뜰락록이라고 불리는 비의 신의 얼굴 조각들이 전체를 장식한 신전이다. 처음에 7층 기단이었던 것이 현재는 4개의 기단만 남아있다. 중앙아메리카 최초의 도시 문명인 테오티우아칸은 서기 600년경 몰락했다. 멸망 후 1000년 이상을 두꺼운 흙과 식물층에 뒤덮여 있어야 했다. 신전 건물로 몇 세기에 걸쳐 지어진 이 궁전은 1962년 발굴돼 거의 원래대로 복원되었다. 이 궁전의 안뜰 기둥에는 신화적인 동물들을 새겨 넣었다.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유적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인디언들이 숭배한 제규어다. 천상의 제규어가 깃털이 난 소라를 불고 있다. 깨쯔알 빠빨로뜰 궁전 밑에 파묻혀 있다가 발굴된 이 신전은 이곳에서 발견한 가장 오래된 구조물이다. 녹색의 앵무새가 부리에서 물을 내뿜는 모습의 현란한 벽화가 특징이다. 시내를 걷다가 북소리에 끌려 따라간 곳에는 인디언 복장을 한 무리가 춤을 추고 있었다. 이들은 아스텍 인디언들의 춤을 연구하고 대표하는 동호회로 주말마다 시내 거리에 나와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한다. Bueno, estas son tradiciones y costumbres que no se han perdido, que todavía en la actualidad, en el siglo XXI, siguen latentes, a pesar de que la tecnología ha avanzado demasiado, los ritmos modernos han llegado a este lugar,
no han podido apagar y opacar nuestras tradiciones y costumbres. Por mucho bombardeo que quieran llegar occidental o europeo a este lugar con cosas modernas, nuestras tradiciones no se pueden apagar. 춤이 끝나고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디언의 경건한 의식을 행해준다. 송진과 같은 나무 액을 굳혀서 향을 피우고 이것을 사람의 머리와 몸에 불어넣으면 나쁜 영혼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 고동나팔을 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나쁜 영혼을 빨아들이는 데는 식물도 이용된다. Para la resonancia esparce la mala vibra, la energía se va. O sea, hace un remolino. 멕시코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따스코라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세운 옛 식민 도시가 나온다. 해발 100m의 거친 산중턱에 자리 잡은 따스코는 하얀 집들이 산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곳에 엄청난 광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아스텍의 전설을 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은 1520년대 이곳을 찾아왔고 엄청난 은맥을 발견하면서부터 이곳은 은광도시로서의 운명이 시작되었다.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중턱에 들어서자 붉은색 지붕에 하얀 집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마치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곳의 부활절 의식은 어느 유럽 도시 못지않게 열정적이다. 마을 주민 모두가 예수의 순환을 재현하느라 십자가를 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른다고 한다. 스페인에게 모든 은을 빼앗기고 쇠락할 위기에 처한 따스코는 20세기 초반 은세공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에는 약 300개가 넘는 은가게들이 화려한 은세공품들을 내놓으면서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매년 연말에는 이곳에서 대대적인 은축제가 벌어지며 은세공인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가지고 경연을 펼친다. Esta es una pieza que ganó el concurso en la Feria Nacional de La Plata. Es plata 970 de calidad. El plumaje es natural y es plata, plata pura, se puede decir 970 de calidad. Primer lugar en el año 2002. 이 도시의 은세공 능력은 세계 제1을 자랑하며 은세공업자들의 자부심이 작품들에 녹아있다.
은 가게들 중 비교적 큰 곳은 건물 위 2층에 작업장을 차려서 손님들의 주문을 직접 받아 생산을 한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들과 차별성을 두고 자기 가게만의 독특한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세트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죠? Y para hacer un juego, ¿cuánto tiempo se tarda? Híjole, depende del dibujo. Es por esto, llevo una semana ahorita con esto. Ajá, ¿y cuánto tiempo se va a tardar más? Otra semana más o menos para terminarlo.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오다 보면 조그맣고 아담한 광장이 나온다. 이 광장은 멕시코의 화가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광장 한쪽 그림을 파는 노점에 다가가니 나스코의 집과 건물들을 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스코는 멕시코의 화가들이 풍경화로 가장 즐겨 그릴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고 한다. 나스코 부근의 원주민들이 광장 한쪽에서 손수 공예품을 만들면서 파는 모습 역시 나스코의 풍경을 정겹게 만든다. 이 광장 주변에는 도시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식당들이 늘어서 있다. A veces cada tercer día porque es un pueblo muy bonito. Bueno, todo Taxco en sí es muy bonito. Parece ser que está todo uniformado, vamos, no por sus construcciones coloniales que tiene, pero sí, en verdad, todo es precioso en Taxco. Se recomienda. Y además el teleférico. Así es. 이곳 주민들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긴 주택 양식과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De aquí, de Taxco, la ciudad, del pueblo. Las reglas que que rigen aquí el pueblo, que por ejemplo que las casas son blancas, sí, puertas de madera, las puertas también son de herrería, o sea, hay una regla estricta para toda la gente que vive aquí en esta ciudad, así es. 광장의 남쪽 편에 위치한 산타 브리스카 성당은 이곳에서 광맥을 발견해 큰 부를 얻은 보르다라는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 말을 타고 가다 돌에 걸려 넘어진 보르다는 그 돌이 은맥임을 발견했고 큰 돈을 번 보르다는 이 성당을 지어 나스코에 기증한다. 7년 동안 아낌없는 건축비를 댄 끝에 만들어진 이 성당은 멕시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로 꼽힌다. 멕시코 시티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지점에는 멕시코 똘떼 유적지의 수도였던 툴라라는 고대 도시가 나온다. 테오티후아칸이 멸망한 후 서기 900년경 이곳은 주요한 도시 중심지로 번영했다. 전성기에 도시 인구는 4만 명에 달했고 넓이는 16만 평방킬로미터나 되었다. 샛별의 피라미드를 올라가면 거대한 아틀란테스 석상이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전사의 모습을 한 아틀란테스 석상은 똘떼인들이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이 된 제국을 건설했다는 증거다. 이로 인해 아스텍인들은 자신들의 왕족의 조상이 툴라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툴라는 서기 900년부터 200년 가까이 주변 부족들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툴라는 1100년경 붕괴되고 대부분의 건물은 불에 타거나 버려진다. 결국 이들은 북에서 내려오는 아스텍에 의해 흡수되고 말지만 이후 아스텍 문명에 큰 영향을 남기게 된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툴라의 인신공양 풍습이다. 이 차크몰에서 바로 산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바쳤다. I자 형태의 이 유적지는 툴라인들의 축구장이다. 이곳에서 툴라인들은 팀을 나눠 축구를 했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허리와 다리, 엉덩이로 공을 다루어 벽면에 달린 고리에 집어넣는 경기였다. 이 경기에서 이긴 팀의 가장 용맹한 전사의 심장이 제물로 바쳐졌고 희생된 전사와 가족들 모두 영광으로 여겼다고 전해진다. 다시 돌아온 멕시코시티. 그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광장 중의 하나인 소칼로 광장이 있다. 거대한 국기가 펄럭이는 이 광장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광장 정면에는 스페인의 정복자가 거처했던 곳이자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립궁전이 자리한다. 내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멕시코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대통령 선거 결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야당 측 후보와 지지자들은 개표 결과에 의심을 품고 재개표를 요구하며 이 거대한 광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의 농성과 시위에는 어떠한 폭력도 볼 수 없었는데 바로 이 평화적인 시위가 멕시코의 근사한 전통이라고 한다. 광장에서 서쪽으로 조금 걷다 보면 도시 중심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예술의 전당과 마주친다. 이 건물 외부는 이탈리아에서 직접 들여온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었으며 실내 또한 3가지 재료의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외관은 유럽 스타일의 고대 멕시코 문명의 조각들을 새겨 넣었다. 이 건물은 1904년에 신축 국립극장으로 지어져 1910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대리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해 공사가 중단됐다가 1934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다. 이 대극장은 모든 예술을 직접 즐기고 사랑하는 멕시코시티 시민들의 자부심이다. 돔 형태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무대 곳곳에는 멕시코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들을 새겨 넣었다.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2번씩 멕시코의 근현대사를 표현하는 민속 무용과 인디언의 춤을 즐길 수 있다. 무대에는 멕시코 계곡의 풍경을 그려넣은 유리 모자이크 커튼이 달려있다.
100만 조각의 유리로 되어 있는 이 모자이크 커튼은 세계에서 단 2개뿐이라고 한다. 시내 중심거리인 레포르마의 서쪽에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주말 공원인 차뿔테펙 공원이 나온다. 이 공원을 걸어가다 나는 소년 영웅 기념비와 마주쳤다. 1847년 미군의 침입에 대항해 이곳을 지키며 싸우다 순국한 육군 사관 생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기념비다. 이곳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차뿔테펙 성이 나온다. (18세기) 말에 건립된 이 건물을 들어서면 역시 소년 영웅들을 기리는 벽화와 마주친다. 텍사스를 합병시킨 미국은 지금의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주 등 멕시코의 영토를 더 차지하기 위해 1846년 멕시코를 침략하고 수도를 함락시켰다. 그러나 일부 사관 생도들은 항복하지 않고 이 성을 방어하다가 전사한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긴 멕시코에는 한때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나 보수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맥시밀리언이 왕위에 올랐고 이 성은 그 후 맥시밀리언의 궁전으로 쓰여진다. 이 성의 2층에 있는 정원은 로마 귀족들이 즐겨 찾았던 폼페이의 별장을 모방해서 맥시밀리언 왕이 만든 것이다. 왕과 왕비는 이 성에서 폼페이를 재현하며 멕시코의 어지러운 시기를 보냈다. 맥시밀리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억압적인 수단을 마다하지 않았고 당시 지식인과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1866년 맥시밀리언은 체포되어 총살을 당했고 이후 이 성은 공화국 대통령들의 거처가 되었다. 멕시코를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시내 중심가의 한 광장을 찾았다. 주말 저녁인 이곳 가리발디 광장에는 악기와 화려한 의상을 입은 음악가들로 붐볐다. 이들은 돈을 내고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No todos, la mayoría nada más vienen en fines de semana, vienen lo que es viernes y sábado. Y sí, muy pocos somos los que estamos del diario aquí de lunes a domingo. 이들은 경쾌한 음악뿐 아니라 몸에 꽉 끼는 전통 의상으로도 유명하다. No cambiamos de traje. Ese nos lo piden para las bodas. De hecho, al ratito vamos a una boda y ahí es donde nos piden ese traje. Pero también se pueden poner otros colores. Sí. Negro, color vino, café, casi todos los colores. 이렇게 멕시코에서 소규모 밴드를 조직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마리아치라고 부른다.
마리아치는 원래 결혼을 뜻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연주자들이 주로 결혼식과 무도회에서 연주하게 되면서 생겨난 음악을 뜻한다. 노래 한 곡당 우리 돈으로 5,000원. 파티에 출장을 가면 15만 원 정도를 받는다. 나도 이들에게 직접 신청해 보기로 했다. 한 사람이 휘파람을 불자 순식간에 5-6명의 연주자들이 모여 노래를 시작했다. 내가 만난 멕시코 사람들은 밝고 낙천적인 사람들이었다. 식민지 역사에서 충돌한 이질적인 두 문명을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오늘을 유쾌하게 즐기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멕시코에서 만난 메스티조의 모습이었다.